네, 오늘은 여러 공포증, 공포장애와 또 그중에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공포증, 심해공포증도 있다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거미,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무서운 게 정말 다양해서 뾰족한 거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답답한 데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높은 데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수많은 동물 중에서 특별히 어떤 동물들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번개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리, 큰 소리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는 의외로 혈액공포증이 많아요. 갑자기 내가 전혀 몰랐는데 실습하다가 내가 피가 빡 쏟아지는 걸 보고는 그제 무서워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무섭고 힘들어하고 그 상황이 있는데 좀 싫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갖고 또 그 상황이 올까봐 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또 어떤 대상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올까봐 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공포증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본인한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 공포증의 대상이 특히 아주 흔하게 만나는 거라면,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했던 한 분은 평생 회사가 한 5층 정도 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잘 지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성공을 해서 M&A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고층 빌딩을 산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잘 나갔는데, 그래서 발령이 되면서 어디로 갔냐면 그 빌딩의 36층으로 자기 방이 간 거예요. 첫날은 그냥 출근했어요. 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하고 살 수 있는데 그 피하고 사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병원에까지 잘 안 오세요. 거미가 무서워요,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사실은 내가 그 상황이 정말 피하기 어려워지면 이 공포증 때문에 또는 공포장애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공포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정신장애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 마음의 병 중에는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가 따져봐서 너무 공포증이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15% 이 정도는 될 거예요. 모든 인간들, 인류 전체에 따지면 한 15% 정도는 무엇인가 두려워서 그 무엇 때문에 힘들고 피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부딪힐까 봐 겁나고 회피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참 피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중에 이제 내가 특정한 것에 꽂혀서 그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공포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한 대상만 굉장히 특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이 공포증 또는 단순 공포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공포증인데 이 대상이 무서워요, 이 대상을 피해요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공포증이라고 하고 그걸 피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런 공포 장애 중에서 특이 또는 단순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상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피하기 쉬운 것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고 잘 피하고 사시는데, 이 공포증이 정말 피하기 어려운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포증이 피하기 어려운 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게 있냐면 사회 상황이 있을 때 피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사회의 상황, 사회에서 특히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 피해야 되는 것들, 너무 두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남한테 평가받는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이런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상황이 너무 싫고, 그것들이 남에 대한 어떤 남을 의식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대상이 단순한 게 아니라 사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회 상황에서 벌어지는 소위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너무 싫고 그것들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너무 피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면 그걸 우리가 사회공포증 또는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발표 공포증이에요. 뭐 이렇게 발표를 잘 해야 된다든지 무슨 과제를 했는데 앞에만 나가면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거예요.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내가 뭐 강연을 한다든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뭐 학생 같으면 준비도 많이 했는데 딱 앞에 섰더니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쿵쿵 뛰고 두렵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땀이 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힘듦이 오기 시작하고 한 번 그런 걸 겪고 나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발표를 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할 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순서가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요. 이게 돌아가면서 다음에 나지 하면서 그런 발표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사회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주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 탔는데 나만 서 있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갖지만 내가 그런 걸 의식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치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못 있는 거죠. 칸을 옮겨야 되고 심한 사람은 그 지하철에 내려야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한테 혹시 뭐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상황에서 피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생각이 나가기도 해요. 내가 너무 긴장해 보여서 내가 땀이 나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 상황의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어떤 두려움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하다 보니까 어떤 적응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울해져요. 내가 무엇인가 뭘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늘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황장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회 상황에서의 불안이 심해지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같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상황에 놓였을 때 공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또 뭐 강박증 같은 게 서로 엮이면서 병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사회공포증을 시작이 됐는데 이것들이 서로 다 엮이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불안에 관련된 병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공황장애도 꽤 많이 벌어지고 사회공포증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섞여서 소위 우리가 공존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공존질환으로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던 거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발표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발표를 안 하려고 하죠. 모든 어떤 발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발표할 때 사람이 많은데 떨리지 않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고 반복하고 노출하면서 지난번에 이랬지 하면서 시선을 이렇게 둬야지 하는 것들이 이제 하면서 내가 자꾸 훈련을 해서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표 공포증이 너무 심하신 분은 야 네가 해, 요번엔 네가 해, 뭐 핑계를 대죠. 내가 요번에 뭐를 못했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요번에 네가 해줘. 그 대신 내가 준비는 다 할게, 자료는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발표만 네가 해줘.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웬 꿀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계속 안 해요.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회피를 하다 보니까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면 정말 피할 수 없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확 올라오죠.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 흔히 얘기하는 교감신경계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정말 땀이 나고 심한 경우에 공황까지 올 정도니까 사실은 발표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다음에 이분들의 특성들이 남의 평가에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려고 보면 딱 섰는데 일단 떨리는 상태에서 긴장도 돼.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떨려요. 처음 나오는 목소리가 떨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들의 평가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나를
취급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더 긴장하는 거예요. 더 긴장하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발표를 못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떨고 있다가 얼어 있다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엔 진짜 그 발표가 공포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장소를 계속 피하다 보면 결국 내가 노출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치지 못하고 회피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특히 사회 상황을 피하다 보면, 예를 들면 회식 때 나한테 주목해서 너 어떻게 지냈어 하는 것들 얘기하는 게 불편해지고, 뭐 하다못해 술 한 잔 따르는 것도 어려워지는 분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되게 힘들어지고 고립이 되고 외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회공포증이 생긴 걸 보면은 그렇게 이분이 이런 사회공포증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조차도 굉장히 사회공포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마주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사실 병원에도 안 가고 병도 아닌데, 피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딱 마주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공포라는 게 결국은 한번 맞닥뜨려 가면 그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발표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적응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포증이 생기고 나면 계속 힘든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사회공포증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중에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남들의 평가. 정말 남들 이목을 의식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사회공포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회공포증을 겪고 힘들어지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사회공포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본인이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소심해, 뭐 요즘에 유행하는 MBTI의 I가 너무 극심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난 너무 내성적이야, 내향적이야, 너무 소심해,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할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에는 적응을 잘 못하시고 나가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단순한 그냥 질환이었던 거죠. 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질환이었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이라는 걸 아시고 인식하신다면 그렇게 쉽게 치료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회공포증이 있으면 일단은 내가 두려움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회 상황에서 무엇인가 이목이 집중될 때,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어떤 굉장히 힘든 불안이 올라오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겪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게 뭘까요?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죠. 우리가 특히 이제 요즘에 이렇게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분들은 완전히 그거에 반대죠. 얼굴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에 홍조가 확 떠오르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특성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 나를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부터 빨개졌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굴이 빨개진 게 이게 자율신경이잖아요. 내가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이제부터 얼굴을 하얗게 만들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개진 상태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점점 더 흥분하고 얼굴은 점점 더 빨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누가 불을 던지죠. 너 왜 술 먹었어? 낮술했어? 옆에서 이렇게 던지면 정말 완전히 더 이상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정면 빨간 얼굴 공포증이라고 하는 병 이름으로 붙이기도 해요. 나는 정면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떨리니까 말도 잘 더듬게 되고, 그러면서 가슴도 쿵쿵 뛰게 되고, 어떤 두려움, 땀도 나고, 땀이 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땀이 많이 나면 수건으로 막 손수건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남들이 날 볼 때 이분이 남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들 좀 못난 사람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볼까 봐. 그분은 전혀 그렇게도 인식 안 하는데 또 그분들이 또 무너뜨리는 말을 해요. 왜 더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나는 너무 힘들어져서 지금 사회공포증이 생겼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긴장하니까 손도 떨리게 되고 속도 불편해지고 미식거리게 되고, 그야말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포를 겪고 나면 이게 남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수행, 특히 이제 관심, 이목 이런 게 집중이 될 때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게 예를 들면 운동선수도 이런 걸 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습할 때 너무 잘해요. 그런데 관중, 뭐 골프 같은 갤러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하는 순간에는 누가 나를 보는 순간, 그런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사실 운동 같은 거는 몸이 얼어버리면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중이 없으면 잘하는데 관중이 생기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의외로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도 혼자서는 잘 푸는데 감독이 오시면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는 것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받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이라고 하는 건 사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상황에서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회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것들이 굉장히 내가 가진 삶을 나쁘게 만들어서 사회 기능, 뭐 학교 기능, 뭐 일하는 기능 같은 거를 나쁘게 만든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병이다. 그래서 사회 공포증 또는 사회 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남들에 대한 의식이 크다라는 것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루죠. 보통 모든 불안장애 치료는 대부분 인지행동치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인지치료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의 생각, 내가 지금 평가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은 수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바보같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를 우리가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집단 치료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뭐 치료를 여럿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럼 효율적이기도 해서 집단 치료를 하는데, 이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는 정말 집단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불안증이 있으신 분들끼리 모아놔요. 그러면 정말 다들 발표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 발표하고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같은 처지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나 편안한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잘해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하고는 너무 얘기를 잘해서 사회공포증이 있다는 걸 부모님이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는 수다를 떨 정도고 마음이 편할 때는 얼마든지 얘기를 잘하는데, 사회 상황, 평가받아 무엇인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얘기를 잘하는데 편안하지 못한 상황일 때 힘들기 때문에 이 집단으로 모아놓고 발표를 시켜요.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서 옆에서 그 같은 사회공포증이 있으신 분이죠.
그분들은 항상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발표를 못한다. 근데 남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정말 꽤 잘해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발표 잘하시네요.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잘 하는 거를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심지어는 요즘에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게 좋으니까 비디오를 찍어서 발표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두려운 것들이 무엇인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은 훨씬 편안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행동 치료, 생각을 좀 바꾸는 치료, 그다음에 내가 피하고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노출하는 치료를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로토닌 계통에 들어가는 약물들, 노에피네프린 계통에 들어가는 약물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단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공포에서 떨지 않고 노출을 할 수 있거든요.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주 뭐 평상시에 이게 너무 심하지 않은데 아주 큰 시험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때만 약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통 내가 심박이 막 뛰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심박이 뛰는 걸 좀 가라앉히는, 좀 심박 뛰는 걸 안정시키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간단하게 먹으면 사실은 뭐 발표할 때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게 한 번 성공하면 회피만 안 하면 훨씬 좋아지거든요. 한 번 성공하면 또 자신감도 좀 생기고, 또 넘어가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피했던 것들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한 번씩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다. 남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훨씬 쉽게 회복되고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공포증이 워낙 많은 병이라서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사회공포증이 있으실 거예요. 별로 어려운 병이 아니고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공포증에 관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모든 공포는 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노출이라고 하는 그냥 반복적으로 거기에 접할 수 있게 되고, 너무 두려우면 뭐 약물 치료를 받든 상담을 받아서라도 내가 계속 노출을 하면 도망가는 한 공포증은 심해진다. 도망가지 말자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섭고 두려워도 그 상황에 계속 노출되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저희가 요즘에 너무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불안 장애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